뭐, 어떤 영상을 찍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거나 더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니면 너한테 물어보질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더더욱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게요. 무엇이 7월 궁금하신가요? 7일날 이틀막법이라는 게 발의된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 설명 좀 해주라. 말씀하신 법은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법은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5.18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성역이라고.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단순히 성역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5.18 유공자가 5.18에서 사망자가 200명 남짓으로 알고 있거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수가 사망자 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유공자 인정 범위가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으시거나 구금된 피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은 후유증을 겪은 분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유공자 수는 직접적인 사망자 수보다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5.18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 왜 그런 거지? 유공자 수가 늘어나는 건 추가 조사나 심사를 통해 예전에는 미처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새로 등록되거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심해지거나 관련 기록을 통해 새롭게 입증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발견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그리고 되게 어린 유공자도 많대. 네,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기록들이 공개되거나 증언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새롭게 확인되는 근데 사례들이 5.18이 있습니다. 일어난 게 되게 한 20년 전인데 막 한 4살, 5살 유공자가 있는 건 이상한 일 아니야?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로 벌써 46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현장의 혼란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무차별적인 폭력에 희생되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피해... 지금 4살, 5살인 유공자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야? 네, 맞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4살이나 5살인 사람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관련된 다른 기록이나 정보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5.18 유공자를 왜 공개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유공자 명단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에요. 유공자나 그 가족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5.18에 전혀 관련도 없던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누구지? 그 사람도 막 유공자고 그랬다며. 일부 정치인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당시 광주에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해당 사건들은 민주주의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5.18이 너무 이렇게 성역화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은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지 더 말씀해 주실 수 5.18 있나요? 때 막 총칼을 들고 시민들이 막 싸웠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총칼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시민들이 총기를 들고 맞서게 된 것은 군의 강경 진압이 거세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전라남도 내의 여러 예비군 무기고나 경찰서,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 등에서 무기를 확보하여 자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무기나 이런 거를 훔치는 게 말이 되냐? 폭도지. 아, 이러면 또 나 잡혀가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일부이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7월 것만으로 7일 처벌 대상이 법률이 되지는 생기면 않습니다. 나는 못하잖아. 7월 7일 법률이 발의되면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야.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일환이며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그거 처벌한다고 했어. 요번에 배제고 사건 몰라? 말씀해주신 배제고 사건은 최근 야구부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되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 스타벅스 같아요. 가자 이렇게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게 5.18 조롱인 거야? 그 구호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탱크라는 단어 등이 당시 아니 그니까 나는 스타벅스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이러고 말 것 같은데 스타벅스 가자 이게 5.18을 조롱하는 단어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참 웃긴 거는 것 같아 나는. 특정 단어나 구호가 역사적 아픔과 연결되어 해석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과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하지 않아? 예, 그 상황을 보면서 답답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예민한 역사적 맥락과 얽혀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스타벅스 가자라는 말을 못 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아니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스타벅스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논란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의도로 사용된 것에 대한 너도 참 힘들지? 너도 조심해. 잡혀간다. 따뜻한 말씀 감사해요. 걱정해주신 만큼 저도 조심히 운영하며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게요. 사용자님도 항상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래. 혹시 나중에 들어가세요. 말씀하시려다 만 부분이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는 마지막이야. 알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더